자, 랭크 14.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투부정사, 동명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동사의 목적어가 된다는 얘기는, 자, 동명사는 원래 명사적 용법으로만 사용되니까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만, 투부정사가 목적어가 된다는 것은, 즉,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세 가지 용법 중에서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둘 다 명사니까 둘 다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것은 당연하죠. 물론 이거 말고도 명사니까 주어 자리도 사용될 거고, 그 다음에 보호 자리에도 당연히 사용이 되겠죠. 자, 어쨌든 둘 다 목적어 자리에 쓴다는 이야기는 이때 동사가 우리가 타동사라는 전제 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둘 다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는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둘 다 쓰이고 그 의미 자체가 뭐 별 구별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거의 뜻이 유사한 경우를 우리가 첫 번째 들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예 둘 자체를 같이 쓸 수가 없는 경우 있죠. 그죠? 완전히 다른 경우, 투부정사를 썼을 때와 동명사를 썼을 때가 완전히 다른 경우, 즉 다르다기보다는 전혀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없는 경우가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같이 쓸 수는 있다. 같이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쓸 수는 있는데, 그러나 어느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뜻은 달라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기서 우리가 학습을 하고 요거에 대한 연습을 테스트 문제에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걸 우리가 하기에 앞서서 특히 여기서 아예 안 되는 경우, 즉 섞어서 안 되는 경우와, 그리고 쓸 수는 있는데 둘이 뜻이 전혀 다른 경우, 이렇게 요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시험에서 항상 유의를 해야 되고, 특히 3번 있죠. 이 3번의 경우가 시험에 우리가 자주 나오고, 그리고 서술형에서도 우리가 이거를 꼭 구별해서 연습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것은 뒤쪽에 가서 좀 연습 확인하고 여기에 주어진 대표 문항을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죄수가 주어가 나왔으니까 동사가 와야 되겠죠. 여기 동사가 될 수 있는 말은 요거겠죠. 그죠? attempt. 자, 시도를 했다 했습니다. attempted. 여기 소문자가 돼야 되는데 대문자가 됐다. 그죠? 소문자입니다. 시도를 했다. 시도했다, attempt 다음에는 to 부정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to escape. 탈출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 그 뒤에서 당연히 감옥에 쓰겠죠. 그죠? from the jail. 그러나 곧 잡혔다. 경찰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두 번째. 자, 게다가 in addition, you can also. 앞에 can 조동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뒤에는 consider 동사 원형이 와야 되겠죠. consider taking classes. 자, 2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여기에 attempt 다음에는 to 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나오고, 여기에는 escaping, 그러니까 동명사는 여기에 쓸 수가 없습니다. 자, 반대로 2번에서는 consider ing, 뭐 하는 것을 고려하다. 여기에서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고, 반대로 to take, to 부정사는 목적어 자리에 취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선생님, consider 다음에 to 부정사 오는 거 봤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착각한 거예요. 뭐냐면은 be considered, 이렇게 수동태로 사용이 됐을 때, 요 뒤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때 to 부정사는 consider의 목적어가 아니에요. 수동태 다음에 나오는 이 to 부정사는 오형식 consider를 오형식으로 썼을 때 거기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나왔던 to 부정사입니다. 이것과 이거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표현을 우리가 자주 가끔씩 보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경우가 한 번씩 있는데 주의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아마도 이랬죠. 자,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주어가 와야 되겠죠. 그지? 여러분은 can try. 자, try를 할 수 있다 했어요. try 다음에는 to도 쓰고 ing도 쓰고 둘 다 씁니다. 의미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to 부정사가 나와 있으니까 to teach yourself 이렇게 되겠죠. 그죠?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
tryto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하려 노력하다, 애쓰다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3번을 우리가 잘 보겠어요. 둘 다 취하지만 투부정사 동명사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그 중에서 세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둘 다를 쓰기는 쓰지만 의미의 차이가 있는 경우를 주의하라 했어요. 여기 참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자, 근데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일반적 의미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잘 보시면, 자, 투부정사, 투 플러스 동사원형. 그 다음에 동명사의 차이점이 뭐냐면, 투부정사는 주로 미래지향적인 시제를 나타낼 때, 시제의 의미입니다. 시제를 의미할 때 미래지향적입니다.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이다. 그 다음에 ing, 동명사는 과거 혹은 현재지향적입니다. 과거나 혹은 현재지향이다. 이런 의미를 지니게 된 연유는, 자, 투부정사의 투가 전치사 투와 모양이 똑같아요. 그렇죠? 모양이 똑같습니다. 물론 전치사 투의 투와 투부정사의 투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그러나 모양이 같다 보니까 쓰는 사람 입장에서 전치사 투의 어떤 의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전치사 투는 어느 쪽으로란 공간의 이동을 의미하죠. 공간을 이동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죠? 미래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 과거로 이동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투가 은연중에 전치사의 투 때문에 미래적 의미를 지니게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ing 동명사는 모양이 뭐하고 똑같습니까? 현재 분사 ing와 모양이 똑같죠. 그죠? 물론 이것도 현재 분사 ing와 모양만 똑같은 것이지 직접적인 관계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관계는 없지만 현재 분사 자체가 진행의 의미가 있다 보니까 동명사도 은연중에 시제적으로는 쓰는 사람 입장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과거에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즉, 그러니까 과거의 의미와 현재의 의미가 동명사에 들어가게 된 기본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투부정사는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이고 어떤 감정적인 경우에 많이 씁니다.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경우에 많이 써요. 그럼 반대로 동명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 상황, 지속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 사실이나 지속되는 습관 같은 거 있죠. 일반적 사실이나 습관을 나타낼 때 주로 많이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그 책에 보면 이런 예문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My hobby is to 이렇게. 나의 취미는 뭐다 이렇게. My hobby is to. My hobby is ing.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다. 우표 수십, 요즘 우표 수십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마는 옛날에 그런 예문을 그대로 차용을 하자면 my hobby is to collect stamps. stamps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my hobby is collecting stamps 이렇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으로 보면은 이것은 틀렸고 이게 이 부분이 우리가 자연스럽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우표를 수집하는 것은 지속적인 습관이죠. 그죠?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My hobby is collecting stamps 이렇게 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자, 어쨌든 이거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차이를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기 보면 remember와 forget은 정반대의 의미죠. 하나는 기억하다, 하나는 까먹다니까. 그런데 투부정사가 왔을 때는 미래의 일을 뜻하고 ing를 썼을 때는 과거의 일을 잊어먹다, 기억하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사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거를 몰라서 틀린다기보다는 이게 미래 일인지 과거 일인지를 문맥 상황에서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문맥 상황에서 그거를 알아내야 되는데 그 문맥적 해석을 잘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to가 나오면 미래 일이고 ing가 나오면 과거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틀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해석 연습을 잘 해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리그레이트입니다. 리그레이트 하면은 to를 쓰게 되면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 ing를 하게 되면 뭐뭐 한 것을, 과거에 뭘 한 거를 후회한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 할 때는 여기에 사용되는 동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런 동사를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say라든지, 그 다음에 tell이라든지, 그 다음에 inform이라든지 이런 동사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이 세 가지 동사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렇죠. 공통점이 전부 어떤 사실을 전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전달 동사나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알면 좋아요. 그래서 어떤 사실을 전달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say, tell, inform이라는 이런 동사밖에 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neglect you, I neglect to kill you 이런 말은 이상하죠. 그대로 해석하면 내가 너를 죽이게 됐어, 유감이다. 이렇게 쓰진 않아요. 굳이 쓴다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I neglect to say I'm gonna to kill you. 뭐 이건 가능하겠죠, 그죠? 그런데 다른 동사를 쓰지 않고 이런 동사를 쓴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이거만큼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to가 나왔을 때는 하기 위해 멈추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때 stop은 to가 나왔을 때는 이때 stop은 자동사예요. 자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나오는 to 부정사가 목적어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전에 나올 때 여러분들 혼동되니까 여기서 같이 묶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ing가 나왔을 때는 그만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다시 정리하자면 to 동사 원형이 나왔을 때는 어쨌든 이 동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to를 그냥 and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stop and 동사 원형. stop and go 알죠? stop and go는 저거죠. 요즘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시동이 자동으로 탁 꺼지죠. 그리고 출발하기 위해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시동이 딱 걸리는 그 장치의 이름을 보통 stop and go라 해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학생들은 운전을 안 하니까 그게 조금 익숙지 않아서 별로 와닿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stop and 동사 원형. to를 그냥 and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던 일을 멈추고 하던 동작을 멈추고 그리고 요걸 한다 이런 뜻이죠. 어쨌든 요걸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ing는 그게 아니고 하고 있던 것, 쭉 하고 있던 것을 이 자체를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만둔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됐을 때의 stop은 타동사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타동사고 그래서 동사의 종류가 좀 달라요. 원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mean을 볼게요. mean은 뭐 형용사일 때는 뭐 비천한 이런 뜻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 동사했을 때 to가 나왔을 때는 의도하다. 그죠? 그 다음에 ing가 왔을 때는 의미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요즘은 to가 나왔을 때 의도하다와 의미하다 이 두 뜻이 두 가지가 다 돼요. 의도하다는 뜻도 되고 의미하다는 뜻도 돼요. 그런데 ing를 썼을 때는 오로지 의미하다는 뜻으로밖에 쓰지 않는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ry를 볼게요. try도 to가 나왔을 때 ing가 나왔을 때 뜻이 약간 다르죠. 하나는 노력하다. 그 다음에 ing가 나왔을 때는 시도하다. 분명히 뜻이 조금 다르고 의미를 달리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서술형이 나왔을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혹여나 이 문장에서 맞느냐 틀리느냐 즉 객관식의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이 try 다음에 ing를 써야 된다, to를 써야 된다 이거를 구별하는 문제는 내는 것이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시도라는 것 자체가 노력인 거고 노력이라는 것 자체가 시도인 거고 의미를 서로 구별을 하는 것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딱 구별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보면 이 두 의미를 구별하기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구별을 해야 되는 객관식 시험과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거의 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국가시험 특히 국가시험에서는 안 낸다고 보면 됩니다. 논란의 여지를 줘서는 안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거와 상관없이 이런 뜻이다 하는 거는 알아둬야 되겠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특히 이 두 가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구별해서 잘 공부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 문제를 보면서 앞에서 공부했던 것을 조금 계속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fter long struggle and much treatment가 되죠. 어쨌든 오랫동안 애쓰고 많은 어떤 치료 끝에 그녀가 마침내 이랬어요. 나쁜 습관을 끊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 manage라는 동사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manage의 뜻이 뭐죠? 뭐 관리하다 정도의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물론 이게 틀렸죠. getting이 아니고 to kiss로 바꿔야 됩니다. 자, manage 다음에 to 부정사를 쓰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동사를 여러분들 해석을 틀리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manage가 보통 뭐를 관리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석하면 여기도 말도 되지는 않지만 나쁜 습관을 끊는 것, 그만두는 것을 관리했다. 뭐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어색하죠. 그죠? 그래서 해석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manage 다음에 to가 왔을 때는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개고생이에요. 개고생. 아주 개고생을 해서 무엇을 해내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해내다. 그냥 쉽게 어떤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애를 써서 개고생해서 어떤 일을 해내다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문맥적으로 당연히 그런 뜻이 되죠. 오랫동안 노력 끝에 많은 치료 끝에 얼마나 개고생했겠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어쨌다고 나쁜 습관을 끊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 주의합시다. 자, 그다음 두 번째, you are getting familiar with the unpleasant noise. 그래서 불쾌한 소리에 익숙해지고 있는데 keep to hear it이죠, 그죠? 이 말 자체가 좀 해석이 잘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안 되죠. 여기서 keep 다음에는 to 부정사를 쓰지 않죠, 그죠? ing로 써야 되겠죠. keep ing. 계속 뭐뭐하다죠. 계속 뭐뭐하다. 자, 이거는 우리가 keep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이것이 동명사가 오게 된 이유는 원래는 이게 keep on ing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 자체가 원래 오리지널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뭐뭐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on을 보통 생략을 해요. 생략을 한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keep ing. 둘 다 알아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keep on ing 이렇게도 나오니까. 자, 알겠죠? 3번도 약간 비슷한데 Some has asked but suggest 제안하죠. Not eat. 너무 아침 식사를 너무 많이 처먹지 말라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동사 운영은 안 되죠. suggest 다음에도 eating. 그러니까 동명사를 써야 됩니다. suggest도 원래는 동명사를 바로 이렇게 목적으로 취한다기보다는 이것도 원래는 앞에 전사가 원래는 여기 있어요. suggest on ing 이렇게. 근데 지금은 요거는 on을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는데 안 쓸 때가 좀 많아요. 그러나 간혹 나오기도 나오는데 요거는 거의 이건 표현이 사라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사가 있었던 거예요. suggest on ing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다. 그래서 suggest ing 그냥 suggest 하면은 동명사 ing가 목적어 자리에 온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앞에 not이 있으니까 동명사의 부정이겠죠. 많이 먹지 않도록 지나치게 많이 먹지 않도록 권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다음에 4번 보시면 4번에 보면 the study found that middle easterners tended recognizing이라 되어 있죠. 여기 tend 다음에 ing 온 게 약간 이상하죠. tend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뭐뭐를 간호하다, 돌보다 뭐 이런 뜻인데 어느 것도 이게 맞지 않죠. 맞지 않는 게 당연하죠.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할 때 ing를 쓰지 않고 그렇죠. to 부정사를 씁니다. 그래서 to recognize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 알아차리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tend to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도 해석을 하고 또 때로는 뭐뭐 하기 쉽다. 쉽게 뭐뭐 하다. 이렇게 해도 해석해요. 알겠죠? 그래서 뭐하고 비슷하냐면 be ready to 부정사 요거하고 약간 뜻이 비슷해요. 뭐뭐 하기 쉽다. be ready to도 뭐뭐 하기 쉽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테스트 2를 보겠습니다. 자, 나는 이번 방학 동안 긴 여행을 갈 여유가 없다 그랬어요. 자, 여기 지금 없는 것이 방학 동안이라는 말은 빼고 나는 긴 여행 갈 여유가 없다. 여기 지금 빠졌죠. 그죠? 자, 그럼 여기 주어는 당연히 내가 I. 그 다음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뭐 할 여유가 없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보니까 여기 힌트가 있죠. 여기 이제 관용 표현이죠. 이것도 cannot afford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그래서 I cannot afford to. 수고입니다. 암기하세요. I cannot afford to. 동사군요. 근데 여러분들 때로는 can afford, afford 해가지고 여기에 명사를 이렇게 바로 쓸 때도 있습니다. to 부정사가 아닌 그냥 명사를 바로 쓸 때도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afford라는 동사가 원래부터 이거는 그 여유라는 것이 원래부터 이거는 기본적인 뜻이 경제적 여유를 말하는 거예요. 알았죠? 경제적 여유를 보통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나는 이번 방학 동안 긴 여행에 갈 여유가 없다라는 이 말 자체가 뭐 시간이 없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to take a long journey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허리케인 때문에 due to the hurricane 여기 때문에는 여기 있고 결국 많은 학생들이 다른 지역의 학교로 다니게 되었다. 여기서 핵심적 표현은 일단 다니다라는 것과 결국에는 뭐 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적절하게 쓰는 것이 핵심이에요. 일단 주어자로 와야 되는 건 뭐죠? 언론이가 많은 학생들이 주어자에 와야 되겠죠. 자, many students. 그 다음에 동사가 와야 되는데 되었다는 이제 과거니까 잘 보세요. 그렇죠. ended up ing 여기 핵심입니다. end up ing 여기 수거죠.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여기서 up이라는 요 부사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에 up이라는 많은 영어도 있죠. up 이렇게 그죠? up의 기본적인 이미지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물 양동이가 있다 칩시다. 경상도 말로 다라이라 하죠. 물 양동이에 물을 채우게 되면 이 물이 뭐 차곡차곡 차겠죠. 계속 수위가 높아 올라가다가 물을 더 이상 넘치기 직전 담을 수 있는 최대한 담은 상태 있죠. 뭐 그걸 우리가 보통 임계점이라 하죠. critical point. 그 임계점에 꽉 찬 상태. 뭔가 점점 증가해서 임계점에 꽉 찬 상태를 우리가 up이라 해요. 그래서 이 up이라는 말이 어떤 사건의 종결을 뜻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give up 이런 거 있죠. 주긴 줬는데 그 주는 행위를 완전히 종결시켰다. 즉 뭐고 포기했다 이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eat 먹다죠. 먹기는 먹는데 먹는 거를 종결시켰다. 말끔히 먹고 치웠다. 뭐 이런 거죠. 이런 up을 보통 여기에 방금 이야기했던 up과 개념이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끝이 결국에 났다 이 말입니다. 알죠? 끝이 결국에 나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됐다고 뭐 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를 하다가 결국은 끝이 나서 결국에는 이거를 하게 되었다. 이런 정도의 의미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뭐 복잡하면 그냥 외우세요. end up ing. 결국 뭐 하게 되다.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이니까 이거 찍을게요. in other areas. 이건 뭐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자, 그녀는 후회한다 했습니다. 후회한다 하면 이걸 했 다음에 ing가 와야 되겠죠. 그죠? ing. 뭘 후회하죠? 선택하지 않은 것. 선택하지 않은 거니까 choosing이 와야 되겠죠. 그죠? 아이고. choosing. 그런데 하지 않은 것이니까 여기에 동명사의 부정은 바로 앞에 not이나 never 씁니다. regret, never choosing. 그런데 뭘 선택하지 않은 거? 시간을 보내기로는 말이 또 뒤에 와야 되겠죠. 여러분들 choose는 목적어 자리에 또 to 부정사를 써요. 그래서 to spend more time 이렇게 되겠죠. to spend more time. regret의 목적어 자리에는 ing. 그 다음에 choose의 기본 요소인 목적어 자리에는 to 부정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택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누구랑? 그녀의 가족들이랑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여기에 주어가 되겠죠. 일하는 것을 땡 멈추고 뭐 하고 있던 거를 땡 멈추고 하는 걸 보니까 stop ing 이렇게 되겠다. 그죠? 멈추고 그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하여 떠났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멈추고 동사 1, 그 다음에 떠났다 동사 2, 뭐 이런 유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ll the employees 하던 일을 멈춘다 했죠. start working and 그리고 떠났다죠. left. 뭘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to prepare for the seminar.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투 부정사의 목적어 자리, 동명사의 목적어 자리, 이 두 가지가 어떤 공통점이 있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학습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억지로 암기를 하기보다는 처음에는 투 부정사와 동명사의 기본적 의미를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 여러 가지 표현들을 암기를 하도록, 몸에 체화가 되도록, 뭐 굳이 이렇게 생각을 억지로 하려 하지 않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이 나오도록 여러분 읽고 쓰고 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이에 관해서 문제가 나왔었을 때 여러분들 전혀 당황하지 않고 다들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